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찝찝하고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기분이 가라앉았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스칩니다. 개 중에는 평생을 함께할 귀인이 있는가 하면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악연도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악연들이 처음에는 아주 번지르르한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조선의 대석학 다산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말끝에서 새어나오기 마련이며 특히 초면에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그릇과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다산의 지혜를 빌려 초면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특징 4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째, 자신의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며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초면부터 자신의 배경이나 인맥을 과시하며 내가 누구를 좀 아는데 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며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며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넷째,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며 만나는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모임 자리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대뜸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 그러는데 그 옷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여러분은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상대방은 그저 농담이라며 웃어넘기지만 그 말은 가슴에 박혀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다산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통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떠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거나 듣기 거북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례한 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 말을 휘두릅니다. 나는 가식적인 걸 싫어해. 나는 성격이 쿨해서 돌려 말할 줄 몰라.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하지만 이것은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사교 모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상했네.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관리를 좀 해야겠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여러분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상대방은 악의가 없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걱정해서 해준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오히려 여러분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수치심을 줄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을 배설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이 새듯이 말이 거칠고 생각이 짧으면 그 사람의 인격 또한 온전치 못한 것이다. 또한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아라. 진정한 충고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비난이며 상대를 죽이는 칼날과 같다. 이 사례에 나타난 행동이 왜 중요할까요? 초면에 혹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무례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평가할 위치에 있어. 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솔직함이라는 미명 아래 휘두르는 언어 폭력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어 결국에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난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오물입니다. 오물을 피하듯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를 두십시오. 둘째,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하십시오. 화를 내거나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앞으로는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무례한 사람은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여 더 날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단호한 태도가 그들의 폭주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초면에 무례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무례함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산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은 마치 썩은 생선을 방 안에 들이는 것과 같다. 그 악취가 내 몸에 배어 나중에는 나조차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용기야말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배경과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아는 사람을 나열하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대기업 회장이랑 밥도 먹고 그랬어. 내 친구 중에 검사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강남에 건물이 몇 채인데.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알맹이는 보이지 않고 껍데기만 요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입니다. 상대방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명품 시계를 은근히 보여주거나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를 독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자르고 자신의 자랑을 이어갑니다. 아, 그거.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해봤는데. 아, 그 사람. 나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대화는 탁구공처럼 오고 가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벽에 대고 혼자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대화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들어줄 관객으로 취급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허세와 허영심을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병으로 보았습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은 고개를 숙이지만 빈 껍데기만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 진정으로 실력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내면이 텅 비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왜 위험할까요?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지만 자신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아부를 떱니다. 즉, 여러분 앞에서는 거들먹거리지만 강자 앞에서는 가면을 바꿔 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타인을 이용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친한 척 다가오지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건 없는 신뢰와 존중 위에서 싹틉니다. 하지만 과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배경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지혜를 빌려 조언을 드립니다. 화려한 말발과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입은 옷이나 그가 타는 차를 보지 말고 그의 눈빛과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가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태도,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다산은 신독을 강조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진짜 어른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으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데 힘씁니다. 만약 누군가 초면부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십시오. 아, 이 사람은 아직 자신의 내면을 채우지 못한 가엾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의 허세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선을 넘는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이 선은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면부터 흑발로 이 선을 마구 넘어옵니다. 연봉은 얼마나 받아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례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친해지기 위해서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호구 조사하여 자신의 기준대로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장이나 지인의 소개로 나간 자리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나이를 묻더니 대뜸 반말을 섞어가며 사적인 질문을 쏟아냅니다. 나보다 어리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근데 남자친구는 있어? 왜 없어?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여러분은 당황스럽고 불쾌하지만 분위기를 깰까봐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피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 좀 해주려고 그러지.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쾌함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예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통해 예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예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서로를 해치지 않게 막아주는 담장이다. 담장이 무너지면 도둑이 들고 예가 무너지면 다툼이 생긴다. 또한 다산은 사람을 대할 때 즉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우주가 있고 각자의 존엄이 있다. 남의 삶을 함부로 엿보거나 평가하려 드는 것은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짓이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초면에 사적인 질문을 퍼붓는 사람은 타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신의 호기심을 채울 대상이나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간섭받고 통제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선택을 비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포장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들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며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런 무례한 침입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무례한 질문에는 굳이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글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죠. 라며 화제를 돌리십시오. 둘째, 질문을 반사하십시오. 그게 왜 궁금하신가요? 선생님은 어떠신데요? 라고 되물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방이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지만 반대로 자신이 질문을 받으면 움찔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친밀감은 시간과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에 응하지 마십시오. 다산 선생의 가르침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이 끈적하다. 담백한 관계가 오래가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초면부터 끈적하게 달라붙는 사람을 경계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영역을 지키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만나는 순간부터 불평과 남 탓을 쏟아내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날씨가 덥다고 짜증, 차가 막혔다고 짜증,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고 욕설,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 그들의 입에서는 단 한순간도 감사나 긍정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이 썩어서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봐.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내 몸에 오물이 묻는 것처럼 기분이 나빠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벼운 식사 자리나 커피를 마시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로 이어집니다. 아 참, 김대리 알지? 걔는 일도 못하면서 아부만 떨어.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여러분은 맞장구를 쳐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워 어색한 미소만 짓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머리는 지끈거리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를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더러움이 자신의 얼굴로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 탓만 하며 세월을 허비한다. 또한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은 말이 꼬여있고 마음이 밝은 사람은 말이 밝다.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너의 마음 또한 어두워지고 병들게 된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남을 비난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또한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언젠가는
그 비난의 화살을 여러분에게 돌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욕을 여러분 앞에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딴 곳에 가서 여러분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불평에 맞아 진짜 그렇네라고 맞장구 치는 순간 여러분은 공범이 됩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되 동의의 표현은 삼가십시오. 둘째,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주제로 말을 돌리십시오. 그래도 오늘 날씨는 참 좋네요. 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있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이런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을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만나더라도 짧게 끝내십시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불평 대신 감사를, 남 탓 대신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 또한 밝고 향기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초면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예의와 배려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뱉은 말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배경과 인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셋째,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며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중과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무례한 호기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넷째, 만나는 순간부터 불평과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세계를 만나면 나의 세계도 넓어지고 풍요로워지지만 나쁜 세계를 만나면 나의 세계마저 무너지고 황폐해집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만날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리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좋은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나의 작은 장점도 크게 보아주는 사람, 침묵마저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좋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내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가 모이고 썩은 고기에는 파리가 꼬이는 법입니다. 나의 내면을 닫고 가꾸어 향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진정한 벗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